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준서 엄마, 그러니까 예슬 씨와 저는 학원쌤, 학부모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날 때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가 그리웠던 예슬 씨가 저를 먼저 유혹해 오면서 이 만남은 시작이 되었죠. 30대 중반인 예슬 씨는 어찌나 욕구가 강한지 몰라요. 학부모와는 썸을 타지 않는다는 제 철칙을 깨버린 예슬 씨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요. 돌싱이에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없는 상태로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고요. 아이가 없다 보니 홀가분하게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작은 학원이지만 나름 열심히 운영했고 10년을 한자리에서 꾸준히 해온 덕분에 지역에서 자리도 잘 잡았고요. 아이들 성적도 잘 나와서 동네에서 입소문도 좋게 나 있는 편이죠. 덕분에 그동안 돈도 쏠쏠이 벌게 되었고요. 이혼을 한 번 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 인생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기만 했던 제 일상에 얼마 전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어학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학부모인 경우도 꽤 있는 편이죠. 40대 중반이 되고 보니 30대 학부모 엄마들이 참 예뻐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여자들은 30대가 되면 본인을 꾸밀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엄마들도 많은데요. 다만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학부모들에게 흑심을 품지 않는다는 저만의 철칙을 가지고 지내왔어요. 학원도 교육업인데 학부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학원이 망하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요. 그런 저의 의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예슬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초등 남학생을 저희 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준서라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엄청 개구진 편이고 말도 정말 안 듣는 녀석이었는데요. 바로 준서 엄마가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였어요. 낮 시간에 학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몇 분 먼저 그녀가 학원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를 보는 순간 엄청 감탄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준서 엄마인 예슬 씨였는데요. 몸에 쫙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 때문이었는지 가슴이 유독 도드라지게 커 보였고 아무튼 엄청난 글래머였어요. 외모는 특출나게 미인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새끼가 가득해 보이기도 했고요. 저런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죠. 신규생이 등록할 때는 상담 업무를 봐주는 여직원이 일 처리를 주로 하는 편이라 저는 예슬 씨를 처음 보게 된 거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이지만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네요. 아무튼 저는 상담실로 예슬 씨를 안내했고요.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어디다 눈을 두어야 할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상대는 학부모잖아요. 자꾸만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상담을 진행했어요. 준서가 남학생이다 보니 집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게 골치가 아팠나 봐요. 아이 공부 문제도 걱정되고 학원에 아이를 맡겨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해서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놓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10년이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학부모랑 상담할 때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최고의 상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날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말은 적게 하고 예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감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하니 그 모습이 예슬 씨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이 이야기는 대충 끝난 것 같았는데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은근슬쩍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학부모 상담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슬 씨하고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는 건 조금 달랐어요. 시덥잖은 이야기라도 나누면서 조금 더 한 공간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굴은 보면 볼수록 참새끼가 넘친다는 생각이 가득 들었고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묵직한 거기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예슬 씨는 조금씩 본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외동인데 본인은 사실 둘째를 갖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남편은 사업이다, 해외 출장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아서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어머님이 너무 미인이셔서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시겠다고 능청맞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슬 씨는 저의 그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들은 잡은 물고기한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출장도 너무 자주 다니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본인에게는 무관심한 남편이라면서 속상한 속내를 드러냈죠. 아이 문제로 상담을 시작한 건데 어느덧 그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요. 매력적인 그녀의 개인사를 알게 되는 것이 재미도 있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기로 하고 슬슬 상담을 마무리 짓자고 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이들이 등원할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상담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도 넘게 시간이 흘러 있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던 그녀가 돌아서서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최근에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인간적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돌싱이라 사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말동무가 필요하시면 학원에 들르시라면서 다정하게 배웅을 했죠. 속으로는 저런 섹시한 와이프를 두고도 집에서는 거들떠도 안 본다는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왜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는 바로 처음 만난 여자라는 이야기요. 아마 예슬 씨 남편도 10년이나 같이 살다 보니 예슬 씨에게 소원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분명 학원이 오픈할 시간 한참 전인데 예슬 씨에게서 문자가 한 통 날라왔어요. 시간 괜찮으면 커피나 한잔 하고 싶다면서요. 저도 출근하고 학원에 혼자 있어 심심하던 중이라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원에 혼자 있으니 괜찮으면 학원으로 방문하시라고 답을 했어요. 어지간히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예슬 씨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때 예슬 씨가 학원으로 찾아왔고요. 잠시 후에 학원에 들어온 예슬 씨를 보고 저는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가슴이 꽤나 드러나 보이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야릇해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오늘은 더 예쁘신 것 같다는 진심이 가득 담긴 칭찬이 튀어나왔고요. 저의 그 말에 예슬 씨는 예쁘다는 칭찬도 오랜만에 들어본다면서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슬 씨랑 썸씽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제가 10년간 한자리에서 학원을 하면서 학부모를 상대로는 그런 은큼한 상상도 안 해본 사람이었는데요. 예슬 씨는 그런 저의 금기를 깨뜨릴 만큼 매력적이기도 했고 또 아주 남자의 굶주린 듯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은 예슬 씨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는데요.
우리는 상담실에 마주 앉아서 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무슨 일로 오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슬 씨는 민망한 듯 살짝 웃었고요. 일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건 아니고 그날 본인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웠다고, 오늘은 그냥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해서 왔다고 말을 했어요. 예슬 씨가 정말 외롭긴 외로운가 보다 하는 본능적인 느낌이 왔죠. 그렇게 그날 상담은 거의 시작부터 개인적인 이야기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누구 만날 약속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넌지시 물어봤는데요. 예슬 씨는 저의 그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만날 사람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꾸몄으면 덜 억울하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며칠 전에 골프 모임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버렸는데 본인도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매몰차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성질이 나서 남편 몰래 만나는 애인이라도 만들어야겠다면서 살짝 선 넘는 이야기들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남편은 맨날 피곤하다고 피한다면서 제 또래인 남편이 욕구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열을 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매력이 없냐고 하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슬 씨도 많이 굶주린 상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졌어요. 하지만 상대는 학부모이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잡기로 했죠. 예슬 씨의 이야기는 어느덧 아슬아슬 선을 넘었다 말았다 하는 내용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아랫도리에서 반응이 오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본물이 터진 것처럼 예슬 씨는 본인 하소연을 이어가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한참 때인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는 거 있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옆자리로 건너가서 휴지를 건넸는데요. 왜 사람이 위로하고 그러면 더 감정이 북받치고 그러잖아요. 예슬 씨도 제가 위로를 해주자 더 서럽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은근히 저에게 기대왔고요. 저는 살짝 예슬 씨의 어깨를 토닥여주게 되었죠.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눈물이 잔뜩 고여있는 눈동자를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이러니하게 그 모습이 또 어찌나 섹시해 보이던지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예슬 씨의 눈동자는 자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죠. 아직 학원이 오픈 전이라 학원에는 저와 그녀 둘뿐이었고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를 만한 시간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학원이고 이 여자는 학부모라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저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예슬 씨가 제 목을 와락 끌어안고는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녀를 밀어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분명 입을 먼저 맞춘 건 그녀였지만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왔고요. 예슬 씨도 당황했던지 눈물을 훔치고는 실례가 많았다면서 서둘러서 학원을 나가버리게 되었죠. 그 일 때문에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이상해져 버린 이 일을 수습하고 싶어서 그날 저녁 학원을 마치자마자 예슬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죠. 악한 감정이 고조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예슬 씨에게 문자가 한 통 날라왔어요. 본인이 감정이 북받쳐서 실수를 했는데 사과의 의미로 술 한잔 사고 싶다면서요. 왠지 그날 그 약속을 수락하면 일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직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유혹은 피해가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결국 예슬 씨와의 만남을 수락했고 잠시 후에 우리는 학원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멀리서 걸어오는 예슬 씨를 보는데 참 섹시하고 예쁘더라고요. 동네에서 간단히 술 한잔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예슬 씨는 저를 보더니 아까 일 때문이었는지 민망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그 모습에 정말 오랜만에 설렌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슬 씨는 준서를 근처에 있는 처가에 맡기고 왔다면서 오늘은 본인이 살 테니 마음껏 마셔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종종 가는 선술집으로 예슬 씨를 안내했죠. 그곳은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오붓하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기 좋아 전부터 가끔 가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녀와 칸막이로 막혀 있는 둘만의 공간에 있게 되니 기분이 참 야릇하더라고요. 은은한 술집 조명이 예슬 씨의 몸매도 더 부각되어 보이게 했는데 정말 못 참을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술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예슬 씨는 살짝 흐트러진 모습으로 또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골프 모임으로 해외여행 나가 있는 남편은 톡을 보내도 답도 없다면서 본인 신세가 처량하다고 앙탈을 부리기도 했죠. 묵묵히 들어주는 저에게 실컷 남편 욕도 하고 시댁 흉도 보고 나서야 예슬 씨는 조금 후련해졌는지 제 이야기를 물어오기도 했어요. 학부모들에게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술자리 분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술 기운에 취하고 예슬 씨에게 취해서 제 개인사도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혼한 돌싱이라는 것도 말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예슬 씨는 제가 이혼 때문에 힘들었고 속상했다는 이야기에 마치 본인 일처럼 공감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저희는 더욱 친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 오빠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냐고 예슬 씨가 물어왔고요. 남자들은 오빠 소리 좋아하잖아요. 예슬 씨가 오빠라고 불러준다는데 왜 거절하겠어요. 그러라고 답을 했죠. 그 말에 예슬 씨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슬쩍 제 옆자리로 넘어왔어요. 다정하게 옆에서 마시고 싶다면서요. 좁은 테이블 의자에 붙어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니 자연스레 몸이 닿게 되었고요. 저하고 몸이 닿는데도 개의치 않는 예슬 씨를 보니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저도 정신이 나갔었는지 예슬 씨를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술 기운을 빌려 살짝 예슬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예슬 씨는 그런 스킨십이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몸을 더 밀착시켰고요. 옆자리에 나란히 있다 보니 향수 냄새며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가슴골에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저는 예슬 씨 어깨를 안고 있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요. 예슬 씨는 남자가 이렇게 다정하게 만져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면서 제 눈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10년 넘게 지켜온 학부모와는 썸을 타지 않는다는 제 철칙은 깨져버리고 말았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예슬 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고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목을 끌어안으면서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입을 맞추면서 못된 손으로는 예슬 씨를 어루만졌는데요. 묵직하고 탐스러운 그곳도 마음껏 어루만지고 그러다가 아래쪽으로도 손이 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엄청 흥건한 게 한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는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듯 했고요. 한껏 달아오른 그녀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냐고 애교를 부리듯이 물어왔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와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죠. 제 평생 그렇게 물이 많은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예슬 씨는 어찌나 적극적으로 나오던지 정말로 오래 굶주렸던 것 같았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달아올라 본 건 몇 년 만이었죠. 그렇게 저와 그녀는 그간 쌓여있던 모든 욕구 불만을 다 보상받겠다는 듯이 그 밤을 불태우게 되었네요. 제 아래에서 무아지경이 되고 있는 예슬 씨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연애를 하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을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어느덧 저는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요.
안전하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저는 제 모든 걸 그녀 안에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그날 밤 몇 번이나 그녀와 저는 하나가 되었고요. 불같은 연애를 끝내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예슬 씨는 제 800회를 하고는 그간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린 것 같다면서 싱글벙글하는 모습이기도 했죠. 한참 꽁냥거리면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데려다 줄 겸 새벽에 그녀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제 팔짱을 꼭 끼고는 함께 걷는 예슬 씨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거들떠도 안 본다면서 우울해하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그 후로 예슬 씨와는 아주 가끔씩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슬 씨가 피임도구 없이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주로 본인이 안전한 날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편이에요. 덕분에 저는 매번 예슬 씨를 만날 때마다 부담 없이 마음껏 안에다가 제 흔적들을 가득 쏟아내주곤 하네요. 예슬 씨도 그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물론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추려고 해도 자꾸만 그녀를 향해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네요.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달콤할 뿐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